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7일 금요일 저녁 8시 49분입니다. 주말에는 영상 녹화 쉬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좀 강하게 올랐죠, 그죠? 시작부터 강했고 장 막판까지 계속 강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상승에 특별한 재료는 없었지만은 강하게 올랐죠. 지금 이거는 어떤 기술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이미 며칠 전에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항이 있었단 말이죠. 신고가가 아니고 저항을 소화해야 돼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는 구간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신고가 랠리 중이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앞길을 막는 게 없는 거죠. 그죠? 저항이 없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신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S&P 지수가 오른 거는 또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S&P 지수가 어제 기술적인 자리 측면에서 좀 중요했는데 S&P 지수는 이 전고점 레벨업이 어젯밤에 된 겁니다. 그죠? 어젯밤에 상승을 이렇게 하면서 이 S&P 지수도 이제 신고가 랠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S&P, 나스닥 두 지수 모두 다 신고가 랠리가 진행 중이다. 지금 보시는 건 나스닥입니다. 그죠? 머리 위에 더 이상 저항이 없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고 그 미국 증시에 그 지금 반도체가 좀 강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 지금 보시는 건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6월 25일 수요일 날에 보시다시피 어디가 중요한 저항이죠? 여기죠. 여기 그 1월 7일 화요일 날의 시가가 이제 역사적 고점으로서 의미 있는 중요한 저항인데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한 척했단 말이에요. 그죠? 엔비디아가 지금은 이제 뭐 미국 증시의 주도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엔비디아가 강하게 치고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는 반도체도 강하게 올라온다라는 이야기겠죠. 지금 보시는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엔비디아의 급등 등에 힘입어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들을 다 돌파한 척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최근에 반도체 지수의 이런 강한 모습은 뒤에 엔비디아의 이런 랠리가 이유였죠. 그죠? 엔비디아가 강하게 오르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오르는 거였죠. 하여튼 그래서 엔비디아가 강하게 오르고 있다.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오르고 있다. 다만 반도체 지수는 뭐다? 상승 목표치를 여기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막 당장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상승 목표치는 일단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주도주들 뭐 예를 들면 애플 이런 친구들은 보시다시피 흐름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죠? 물론 시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 애플이 막 박살나진 않을지 몰라도 지금 흐름이 그죠? 많이 힘이 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애플 뭐 이런 친구들이 강하게 1등으로서 시장을 끌고 올라갔다면 애플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시장을 강하게 끌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래서 반도체가 강하고 나스닥이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좀 아셔야 되겠고 반도체가 올라온다라는 거는 한국 증시에도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코스피의 시가총액 많은 부분이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미국 증시가 레벨업을 하면은 그 다른 나라들 주식의 흐름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한번 그 부분 생각해보자라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국 증시가 잘 나가는 구간에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힘이 없었어요. 미국 증시가 못 올라가는 이 틈에 한국 증시는 엄청나게 대폭등을 했었죠. 그죠? 근데 이제 뭐다 미국 증시가 레벨업을 하고 신고가 랠리를 시작했고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 어떻게 됐다? 약간 미국 주식으로의 쏠림이 좀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최근에 그래서 미국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시작한 이후에 한국 증시는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음봉들이 좀 자주 눈에 띄기 시작했죠. 물론 그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엔비디아와 반도체가 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강해서 뭐 코스피가 대폭 나가고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한국 증시의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하여튼 그 와중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반도체의 영향으로 미국 반도체 강세 뭐 이런 거의 영향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친구들이 좀 잘 나가다 보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나가면
다른 업종, 다른 종목들은 혹은 코스닥은 좀 서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증시는 전 업종, 전 종목이 막 비이성적으로 강한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정신을 차려서 좀 이제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를 주도하는 게 반도체니까 반도체가 한국 증시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지수의 움직임이 제한된 상황에서 반도체가 올라가면 다른 종목들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 정도 해봐야 되겠죠. 하여튼 미국 증시가 레벨업을 하고 신고가 랠리를 시작한 이후에 한국 증시의 움직임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생각을 계속해서 좀 해보셔야 될 게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미국이 긍정적이었으니 한국도 긍정적이다, 혹은 뭐 미국이 부정적이었으니 한국도 부정적일 것이다, 뭐 그런 생각보다는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다, 그죠? 밤에 맨날 미국이 올라봐야 아침에 한국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수도, 그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예전에도 그랬고요, 그죠? 예전에도 미국 증시가 답답하고 하락하더라도 한국 증시는 계속 올랐던 그런 구간들이 있긴 있죠, 그죠? 어쨌든 한국은 한국이고 미국은 미국이다, 제 갈 길을 간다. 지금은 미국이 이제 다시 기지개를 켜는 순간이고 한국은 좀 이제 한국은 한동안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그 피로감을 좀 우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이야기를 뭐 사실 오늘은 약간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한국 증시 이야기 좀 했으니 좀 더 좀 같이 보자면, 이번에 좀 같이 그냥 지금 먼저 한국 증시 좀 보자면은 5일선을 처음으로 깼네요, 그죠? 그 5일선을 여기서 깼다가 이날 5월 26일 날 5일선을 돌파한 척 했고, 그 뒤로 한 번도 5일선을 종가상으로 깬 적이 없었는데 어제가 아니죠, 오늘이죠. 오늘 깼습니다.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단기 고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단기 고점이 나왔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디 정도? 대략적으로 420이 단기 고점이구나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단기 고점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반드시 대폭락, 뭐 가격 조정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가 강하고 삼성전자가 버텨주기 때문에 큰 가격 조정을 기대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6월 24일 화요일 날에 코스피가 큰 폭의 갭상승 출발했고 원웨이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죠? 이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갭이 있어요, 갭.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자리, 그죠? 이 정도 자리 405, 선물 405네요. 선물 405까지는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405까지 빠지는 거는 그냥 뭐 기대할 수 있는 그냥 뭐 가벼운 조정에 불과합니다. 405가 붕괴가 되면은 좀 가격 조정으로 좀 심각하게 발전될 수 있다라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405까지는 기간 조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5까지 빠지는 건 기간 조정의 범위는 여기죠. 405가 붕괴가 되면 가격 조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 증시는 그래도 코스피는 매우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코스닥 보고 계신데요. 코스닥은 좀 힘이 좀 더 없긴 합니다. 코스닥은 더 안 좋은 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 쌍고점이 만들어지는 모습이라 갖고 좀 힘이 좀 없습니다. 뭐 그러나 어쨌든 위에서 내려오는 중요한 추세선을 돌파한 착한 상황이고 해서 전반적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긴 한데, 단기적인 탄력은 얘도 굉장히 이제 좀 답답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뭐 대략적으로 여기 1255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좀 가격 조정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1255 이 정도까지는 일단 여기는 기간 조정의 영역,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기간 조정, 이거 붕괴되면은 가격 조정, 그죠? 이거 돌파한 착 하면은 다시 탄력적인 상승, 큰 목표치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가 신나게 잘 오르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 61,700원이라 그랬었나요? 제가 어제, 그죠? 이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못 넘어가서 그렇지 지금 흐름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계속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움직임이 좀 부진해질 거고요. 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삼성전자로 돈 쏠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종목들은 좀 부진할 수 있다. 다른 종목, 다른 업종, 코스닥까지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요. 하여튼 2차전지 친구들은 여전히 힘이 없다. 중요한 자리를 결과적으로 터치도 못했습니다. 그죠? 에코프로 터치 하기는 했었네요. 그죠?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입장에서 중요한 자리는 이 자리인데 결과적으로 못 넘어갔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다? 바닥 확인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이런 모습이고 중요한 자리가 어디라고요? 여기 1월 2일 목요일에 종가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돌파한 착 해야 이제 좀 어떤 의미 있는 반등 혹은 상승 혹은 상승 시작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뭐다? 이 하락의 끝이 어디냐?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분위기가 좀 좋았지만 여기를 넘어가지 못했죠. 그죠? 못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답답한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힘이 없기도 하고요. 확실히 코스닥은 이 에코프로가 확실히 2차전지가 좀 받쳐줘야 코스닥도 좀 탄력적으로 강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래저래 코스닥의 시간은 아직 아닌 듯 합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라인을 넘어서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지난번 저기 위에서 내려오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살짝 그래도 좀 넘어갔다가 오는 것이 그래도 좀 어떤 변화의 신호가 어떤 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선 있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하락 추세선이 있는데 이번에 하락 추세선을 조금 넘어갔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어쨌든 어떤 변화이긴 한데요. 여전히 힘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그 주식이든 뭐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강한 자산을 매수하는 게 정석이라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에코프로 BM 혹은 2차전지 이런 친구들은 강한 주식이 아니고 지금 가장 약한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매수는 안 된다. 그죠? 바닥 잡으려고 하면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싸다고 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강한 주식을 사는 게 강한 자산을 찾아서 매수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니까 하여튼 지금 에코프로 2차전지들은 매우 약하다. 조금 비싸게 살려고 하는 싼 주식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 비싸게 살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 그게 조금 더 정석에 가깝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싸게가 아니고 조금 비싸게 사자 이런 생각이 차라리 더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한국 증시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긴 하나 보수적인 접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다 드려봤고 좀 이야기 하다 보니까 순서가 좀 뒤바뀌긴 뒤바뀌었는데 하여튼 미국 변동성인데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30년물 국채 선물인데 얘도 지금 보시다시피 레벨업을 해가지고 그죠? 바닥 확인을 끝낸 겁니다. 바닥 확인 끝내고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금리 부담이 조금 완화가 되는 긍정적인 모습. 이런 움직임에는 7월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게 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미국 GDP가 발표됐는데 예상을 좀 하회했습니다. 이런 것도 어제 채권 매수세에 좀 도움을 줬죠. 그리고 미국의 성장이 둔화된다는 건 뭐죠? 달러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유로화 강세, 달러화 약세 계속 진행 중이고 채권도 긍정적인 흐름. 하여튼 그래서 미국 금융시장은 이래저래 흐름들이 좀 다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미국에 있는 이런 자산들이 어느 정도 좀 힘을 받으면서 달러 제외하고 미국 주식, 미국 채권이 다시 힘을 조금씩 받으면서 지금 한국이나 기존에 잘 나가던 친구들은 조금 서운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참 이야기를 안 했네요. 오늘 밤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 날이죠. 오늘은요. 미국 물가 지표가 이번 주에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 중에 좀 가장 의미 있는 경제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잠시 후에 발표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제 지표 발표 전에 이런 지표 발표 전에 중요한 이벤트 전에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주식은 지표 발표 전에 상승 중이고, 채권도 상승 중이고, 유로화도 상승 중이죠. 아마 지표 발표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물가 지표 발표되기도 전부터 이미 미국 주식이 강하고 채권이 강하고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이런 흐름들 그대로 이어나갈 가능성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표들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물가가 좀 뭐 예상에 부합하거나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요렇게 일단은 보여지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밤 지표는 중요합니다. 오늘 밤 물가 지표가 삐끗하지만 않으면 금융시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채권 매수세, 주식 매수세, 뭐 달러 약세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뭐 다른 나라 움직임들도 지금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입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약간 달라진 거는 이번 주에 조금 달라진 거는 미국 증시 쏠림이 좀 나타났다는 거고 미국 증시가 강하게 치고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미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평상시 잘 나가던 뭐 다른 친구들이 조금씩 서운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어제 오늘 나타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 레벨업 하고 나서 조정 중 마침 이 타이밍에 미국 증시가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재밌는 점이고요. 뭐 일본 증시는 어떤가요? 일본 증시는 하여튼 미국하고 비슷하게 가네요. 항상 일본 증시는 더욱더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뭐 시장 분위기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좋습니다. 유럽도 뭐 미국이 올라가자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하여튼 흐름 자체들 대부분 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보수적인 뭐 접근 뭐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특별히 그렇게 뭐 엄청난 위험이 있고 뭐 그런 시기는 일단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